2021년 11월 뉴욕 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입니다. 이렇게 오시고 한동안 오지 않으셨고요. 2025년 12월 왼쪽 위가 아프다고 4년 1개월 만에 내원하셨고요. 종합병원에 내에 있는 치과에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웠다고 하십니다. 신경치료한 치아가 뿌리끝 염증이 생겼고 뼈를 녹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저 상태에서 발치를 하면 물을 마시면 코로 물이 나옵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보실 수도 있고 답글에도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보시면 노란 선이 상악동의 하얀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선이 가다가 없어집니다. 뼈가 녹았다는 증거이고요. 발치 당일 지혈제와 전진 피판을 이용하여 발치와 발치 공간을 막았습니다. 위에 사랑니나 어금니를 뽑을 때 상악동과 가깝게 있거나 뿌리가 상악동으로 들어간 경우 발치한 후 물을 마시면 코로 물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브릿지를 뜯어보니 저렇게 되어 있어서 발치를 했습니다. 치아 뿌리와 상악동 사이에 뼈가 없으면 치아를 뽑으면 상악동 막이 보입니다. 저 상태로 그냥 놔두면 구강과 상악동이 개통되고 물을 마시면 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잇몸 이식이나 CGF 같은 물질로 저 부위를 막아야 합니다. 상악동은 코로 연결된 공기 주머니로 호흡을 했을 때 들어오는 이물질을 빼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면 축농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환자분으로 돌아와서요. 뚫어진 곳을 막지 않으면 물을 마시면 구강에서 상악동으로 갔다가 코로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본 사진인데 저거 엑스레이 부위에서는 저 부위에 노란 저 부위에 CGF를 막은 것입니다. 전체적인 사진인데요. 발치 후 뼈가 없어서 상악동 막이 보이는 게 눈에 들어오고요. 피를 뽑아서 CGF를 추출해서 넣고 꼬맨 거고요.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4개월 후 사진인데요. 잇몸이 다 찬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발치 사진 있으면 주의하시고요. 뿌리의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신경치료란 치아 안의 신경을 제거하고 그 공간을 막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 저 하얀 것이 GP, 가타퍼처이고요. 신경관의 공간을 막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GP가 뿌리 끝보다 덜 들어간 것을 언더, 더 들어간 것을 오버라고 하는데요. 제일 좋은 건 딱 끝까지, 언더도 오버도 아닌 끝까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근데 오버보다는 언더가 낫습니다. 오버가 되면 뼈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GP를 넌셀프로 인지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염증은 왜 생겼을까요?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신경치료 실패 시 생기는 염증과 비슷한 거고요. 어떤 치과의사도 치아 안의 신경을 100%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이르면 몇 달, 길면 몇십 년 후에 염증이 대부분 생기는 것이겠죠. 저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 것이 MTA입니다. 뼈 안에 염증세포가 치아 안의 신경잔사, 신경사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를 만나서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도식을 보시면 본래 치아 뿌리가 저렇게 생겼고요. 안에 치아 안에 신경이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뇌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시리다, 뜨겁다 등등을 정보를 이제 느끼는 거고요. 그런데 신경치료란 치아 안의 신경을 제거하는 것이죠. 치근단 절제술, 의도적 제식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도식을 보면 저렇게 우리가 신경을 100%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100%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안에는 신경잔사, 사체가 있죠. 그리고 뼈에는 염증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 제식술이나 치근단 절제술은 MTA라는 물질로 치아 뿌리 끝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염증세포가 신경잔사와 만날 수가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 MTA에 리키지, 누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염증세포와 신경잔사가 만나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위에서 왼쪽이 GP가 언더이고요. 그 오른쪽이 GP가 오버입니다.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일반적인 뿌리에서 GP가 오버가 되면 엑스레이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GP를 좀 덜 넣던지 좀 큰 GP를 넣어서 덜 들어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뿌리는 저렇게 생겼으니 엑스레이를 찍으면 GP가 뿌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아를 뽑아봤으니 저런 상태인 줄 알지 신경치료만 한 상태였으면 저 상태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왼쪽 밑에 치아가 또 통증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뉴욕치과에서도 GP를 뿌리 끝에 딱 맞게 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다 보니 약간 언더를 선호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고요. 발치 2달 뒤 사진입니다. 뼈가 잘 되었고요. 상악동 거상술이 필요합니다. 흐릿했던 항악동 하연이 오른쪽에 보시면 진하게 된 것이 관찰이 됩니다. 상악동 하연이 약간 올라간 것이 관찰이 됩니다. 저건 왜일까요? 신경 문제로 인해 뿌리끝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이 상악동막 슈나이더 멤브레인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이건 상악동막만 들어 올려져 공간만 만들어지면 굳이 뼈를 넣지 않아도 뼈가 생긴다는 증거이고요. 왼쪽에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빨간 화살표가 본래 상악동 하연이죠. 그런데 노란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염증에 의해 들어 올려진 상악동 막을 흐릿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상실되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는데 뼈의 길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조건은 유튜브에 저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저건 CT 사진인데요. 왼쪽으로 가면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저렇게 됩니다. 오른쪽은 상악동 뼈이식을 한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저렇게 되고요. 뼈의 길이가 대략 4.7mm 정도 됩니다. 7에서 8mm 정도는 되어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토끼 머리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토끼 머리 뼈가 있고 골막이 보이죠. 나사에 의해서 들여 올려진 골막이 보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 새로운 뼈가 생깁니다. 굳이 뼈를 넣지 않아도요. 왼쪽에서 보면 상악동이라는 공간에 상악동막이라는 골막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중간 사진을 보면 상악동막이 들어 올려지면요, 새로운 뼈가 생깁니다. 상악동막을 들어 올리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수압이고요. 뉴욕 치과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아이베스 임플란트의 CMC와 BEB입니다. 2017년만 해도 뉴욕 치과에서는 수압을 많이 썼습니다. 뼈와 골막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뼈를 넣지 않아도 뼈가 됩니다. 그러면 뼈를 왜 넣을까요? 중간 사진에서 상악동막이 들어 올려지면 중력에 의해서 상악동막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뼈를 넣어서 올라갔던 상악동막이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악동막이 찢어지지 않으면 뼈를 넣으면 됩니다. 근데 상악동막이 찢어졌는데 뼈를 넣으면 수술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식한 뼈가 찢어진 상악동막 사이로 들어가 감염을 일으킵니다. 저 사진은 수압으로 올린 다음에 조영제를 넣고 CT를 찍은 것인데요. 보시면 수압으로 올라간 막이 CT상에서 눈에 보입니다. 빨간 화살표죠. 그냥 상악동 막을 수압으로만 올리고 뼈이식을 하지 않았는데 뼈의 길이가 늘어난 것이 관찰이 됩니다.
수압에 의해서 올라갔던 막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그냥 떨어지겠죠. 그런데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임플란트 때문에 막이 완전히 내려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임플란트 뿌리를 뼈가 완전히 싸지도 않습니다. CT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른쪽이 임플란트 식립 4개월 후 사진이고요. 뼈가 올라간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2017년 2월 뉴욕 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사진이고요. 2017년 7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뒤 사진이고요. 2020년 11월 보시면 올라갔던 뼈가 임플란트를 잡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2017년에 뉴욕 치과는요. 1. 상악동 거상술 중 수직 거상법을 초음파와 수압으로 하였습니다. 이 막을 거상한 다음에는 뼈를 넣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뉴욕 치과는요. 1. 상악동 거상술 중 수직 거상법은 IBS의 CMC와 BEB로 거상합니다. 2. 막을 거상한 다음에는 동종골만 넣습니다. 상악동 거상술, 그 중에서도 수직 거상법을 동반한 덴티움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보시면 CT에서 뼈가 더 올라간 것이 관찰이 되고요. 본래 상악동의 하연이 약간 움푹한 모양이었는데요.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바뀐 상악동 하연은 약간 평평합니다. 뉴욕 치과에 맞춤 어벗을 만들고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